레이 달리오가 경제 붕괴 속에서도 생존하고 오히려 번성하는 투자를 식별하는 프레임워크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1980년대 부채 위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붕괴 등 여러 위기 시기를 거치며 수십 년간 자금을 운용한 경험과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국가와 경제체제에서 발생한 역사적 붕괴 사례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종합한 결과물이다. 달리오가 붕괴 속에서도 부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증식시키는 4가지 투자 범주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통화, 가치 하락과 시스템 불안정성으로부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금 및 귀금속, 인플레이션 가속화 시 구매력을 유지하는 인플레이션 보호 채권, 원가 상승을 전가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의 다각화된 주식, 그리고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필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농지 및 에너지 인프라를 포함한 생산적 실물 자산이다. 이 4가지 범주는 정부 약속과 무관하게 내재 가치를 유지하고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실질 수익을 창출하고 여러 역사적 위기 기간에 걸쳐 입증된 실적을 보유한다는 공통된 특성을 공유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대공황, 인플레이션, 성장 호황, 디플레이션 등 모든 경제 환경에서 성과를 내도록 설계된 델리오의 올웨더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핵심 보유 자산이 됩니다. 금과 귀금속 범주는 달리오가 가장 확신하는 붕괴 방지 수단으로 금은 수많은 통화 붕괴와 경제 격변을 겪으면서도 수천 년 동안 구매력을 유지해온 궁극적인 가치 저장 수단 역할을 합니다. 달리오의 통화사 연구에 따르면 모든 법정 통화는 결국 금 대비 가치가 하락하며 재정적 어려움 시 정부의 통화 가치 하락 경향은 장기적인 금 가치 상승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중앙은행의 위기 대응을 위한 통화 발행은 통화 구매력을 감소시켜 금의 직접적인 이익이 되며 시장 패닉 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은 다른 자산이 폭락하는 바로 그 순간 금에 대한 수요 급증을 유발해 가격을 상승시킨다. 달리오가 권장하는 구체적인 배분 비율은 경제 체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정상 시기에는 포트폴리오의 15%를 차지하며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거나 통화 불안정 시기가 되면 25%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금 배분은 투자자가 결코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필요할 때 결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보험 정책과 같다. 마치 화재 보험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존재에 감사하는 것과 유사하다. 금 배분 실행에는 실물금과 종이금 선물 중 선택, 보관 및 보완 방안, 다각화를 위한 보완적 귀금속 결정이 필요하다. 안전한 금고에 보관된 금화나 금고의 형태의 실물, 금은 거래 상대방 위험과 시스템 장애에 대한 최대 보호를 제공하지만 보관 비용, 보험료, 매매 관련 물류 문제가 수반된다. GLD 같은 ETF나 선물 계약을 통한 종이금은 보관 번거로움 없이 편리한 노출을 제공하지만 금융기관이 파산할 수 있는 상대방 위험, 위기 시 종이 청구권과 실물금 사이의 잠재적 불일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지속적인 비용 비율이 수반됩니다. 달리오의 선호도는 실질적인 보호의 대가로 보관 비용을 감수하며 의미 있는 배분을 위해 실물금을 선택하는 한편 거래나 소규모 전술적 포지션에는 종이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은, 백금, 팔라듐 등 보완적 금속은 추가적인 분산 효과를 제공하며 은은 역사적으로 금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변동성이 더 커 높은 위험 수익 프로필을 창출합니다. 금의 보호 기능이 발휘되는 구체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정부 화폐 발행으로 법정 화폐 가치가 붕괴되어 투자자들이 금으로 몰리는 통화 붕괴, 예금 보험이 부실하거나 은행이 인출을 제한하여 금이 예금보다 우월해지는 은행 시스템 붕괴,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으로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하는 지정학적 위기, 전통적 주식 채권 64스 포트폴리오가
양 구성 요소 모두에서 동시 손실을 입는 인플레이션 급등, 국가 채무 불이행이나 구조조정으로 채권 가치가 파괴되는 반면 금은 가치를 유지하는 채무 위기. 역사적 사례들은 각 시나리오를 입증한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 급등과 달러 구매력 붕괴 속에서 금값이 35달러에서 80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으며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바이마르,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사례에서 금 보유자들은 불을 유지한 반면 화폐 보유자들은 전멸했다. 2008년에는 주식과 회사채가 폭락하는 동안 금값이 급등했다. 이러한 경험적 사례들은 금의 보호 기능이 이론적이지 않으며 서로 다른 경제체제와 시대를 가로지르는 반복된 현실 위기 속에서 입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인플레이션 보호 채권 TIPS은 소비자 물가지수와의 명시적 연동을 통해 구매력 보존을 수학적으로 보장하므로 인플레이션 붕괴 시나리오에서 필수 보유 자산입니다. TIPS, 미국 재무부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은 이자율의 인플레이션 조정분을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수준과 무관하게 실질 구매력을 유지합니다. 정부 보증으로 명목상 채무 불이행 위험이 최소화되며 대규모 확립된 시장을 통해 유동성을 제공하여 거래 비용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채권이 치명적 손실을 입는 인플레이션 급등기에도 수익을 창출합니다. 구체적 메커니즘은 CPI 상승에 따라 TIPS 원금이 상향 조정되는 방식으로 10% 인플레이션 시 10만 달러 TIPS는 17만 달러가 됩니다. 이자 지급액은 조정된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원금과 이자 모두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습니다. 이는 10만 달러 채권이 명목상 10만 달러로 유지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이 감소하고 고정이자 지급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점점 더 적은 가치를 제공하는 기존 채권과 대비됩니다. TIPS 배분 비율은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포트폴리오 보호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며 델리오는 정상 시기에 15루지아 30% 범위의 의미 있는 배분을 권장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질 경우 더 높은 배분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TIPS 내에서의 구체적인 듀레이션 선택도 중요합니다. 단기 TIPS는 가격 변동성이 적지만 지속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 기능이 약한 반면 장기 TIPS는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 인플레이션 기간에 대한 보호 기능이 우수합니다. 균형 잡힌 접근법은 만기별 TIPS 사다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단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장기적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을 유지합니다. 영국 인플레이션 연동 국채 gilts 및 유럽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 등 다른 선진국의 국제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은 지역적 분산 효과를 제공하지만 미국 투자자의 경우 통화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TIPS가 핵심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시나리오로는 1970년대 식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성장이 정체된 반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어 기존 주식과 채권 모두 하락하는 상황. 재정 우위 정부 부채 수준이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충분히 인상하기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상황. 에너지 위기나 탈세계화로 인한 공급 충격이 지속적인 원가 상승형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상황. 통화 평가절하로 인플레이션이 급증하는 통화 위기. 중앙은행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여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정되지 못하게 되는 정책 오류 등이 있습니다. 실증적 증거에 따르면 위아래 2022년 인플레이션 급등기 동안 TIPS는 기존 채권 보유자들이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손실을 입은 반면 구매력을 유지한 반면 기존 채권 대비 TIPS가 현저히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TIPS에 대한 미래지향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많은 선진국에서 정부 부채가 GDP를 초과하여 부채 부담을 인플레이션으로 상쇄할 요인이 생겼으며 인구 고령화 추세로 인해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발생하고 탈세계화 추세가 수십 년간 지속된
디플레이션 압력을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의 다각화된 주식은 세 번째 범주를 구성하며 성장기에는 주식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인플레이션 붕괴 시 일반 시장보다 우수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격 결정력 개념은 기업이 경쟁사 고객을 잃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가격 인상이 가능하고 원자재 비용 상승을 전가해 이익률을 유지하며 탄력성이 낮은 수요를 창출하는 브랜드 파워나 고객 충성도를 보유하며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는 진입 장벽의 혜택을 받고 실질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명목 GDP와 함께 성장하는 현금 흐름을 창출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기업으로는 필수품 생산 기업, 독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틸리티 기업, 특허 보호나 규제적 혜자를 보유한 헬스케어 기업, 네트워크 효과로 전환 비용을 창출하는 특정 기술 플랫폼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격 결정력이 없는 기업은 투입 비용이 상승할 때 마진이 압박받지만 경쟁 역학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능해 수익이 급감하는 반면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은 명목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비례하거나 그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실증 자료에 따르면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필립 모리스, 코카콜라 등 유사한 소비자의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실질부를 유지한 반면 일반 시장 투자자들은 상당한 실질 손실을 입었다. 현대적 대응 기업으로는 충성도 높은 회원 기반을 가진 코스트코, 필수 브랜드 제품을 보유한 프록터 앤 갬블, 규제된 유틸리티 수익을 창출하는 넥스트에라 에너지, 생태계 잠금 효과로 가격 결정력을 확보한 애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격 결정권 주식에 대한 배분 접근법은 광범위한 지수보다 15-25개 기업으로 구성된 집중 포트폴리오를 채택하며 높은 자본 수익률과 낮은 부채 수준을 포함한 품질 지표를 중시하고 프리미엄 평가를 요구하지만 품질에 대한 공정 가격 지불은 수용하며 복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장기 보유 기간을 유지한다. 구체적 선정 기준은 경기 변동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진을 유지한 실적이 입증된 기업, 경기 침체에도 무리 없이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무 구조,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그리고 오랜 기간 검증된 현명한 자본 배분 능력을 가진 경영진을 포함한다. 산업군, 지역, 특정 비즈니스 모델 간 분산을 통한 위험 관리는 단일 산업 붕괴로 인한 포트폴리오 파괴를 방지하면서도 승자 기업으로부터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집중 포지션을 유지한다. 가격 결정력이 있는 주식이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시나리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 강한 경제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경우,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지만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은 비용을 정가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마진 압박을 겪는 경우, 통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수익이 상승하여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경우, 선택적 산업위기,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이 통합 과정에서 생존하는 반면 취약한 경쟁사는 실패하여 생존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가격 결정력이 증가하는 경우, 잠재적 탈세계화로 인한 비용 증가, 노동시장 경직으로 인한 임금 압박,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기후 전환 등 미래 환경은 기업들이 상승하는 투입 비용에 직면함에 따라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가격 결정권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농지, 임야, 인프라, 에너지 자산 등 생산적 실물 자산 범주는 인플레이션과 본질적으로 연동된 가치를 지닌 필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유형 자산의 소유권을 통해 붕괴 방어의 네 번째 차원을 제공합니다. 농지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궁극적 필수품인 식량을 생산하며 농작물 가격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임대 수익을 농민에게 제공해 실질 수익을 유지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체 비용 증가로 명목 가치가 상승하고 경작 가능한 토지가 한정된 반면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희소성 가치를 제공합니다. 농지의 특정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매우 긴 기간 동안 주식 수익률을 따라잡거나 초과하는 동시에 낮은 변동성과 금융자산과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 진정한 분산 투자 효과를 제공합니다. 도전 과제로는 단연간 보유기간이 필요한 유동성 부족, 직접 소유를 위한 상당한 자본이 요구되는 높은 진입비용, 전문성 또는 전문 관리가 필요한 운영 복잡성, 기상 및 정치적 위험을 초래하는 지리적 집중 등이 있습니다. 임야 투자는 건설용 목재와 종이 제품을 생산하며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생물학적 성장을 통해 부피를 증가시키고 건설 비용 상승과 함께 목재 가격이 오름으로써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제공하며 수십 년에 걸쳐 나무가 자라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창출하는 인내 자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프라 자산, 통행료 도로, 공항, 공공시설, 통신탑 등은 독점적 특성을 지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규제 메커니즘이나 계약 인플레이션 연동 조항을 통해 인플레이션 연동 수익을 창출하고 경기 침체에 강한 안정적 현금 흐름을 제공하며 막대한 자본이 필요해 진입 장벽을 형성해 수익을 보호합니다. 에너지 인프라 파이프라인, 저장시설, 재생에너지 발전 등은 에너지 가격과 무관하게 경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품 노출이 제한된 수수료 기반 수익을 창출하고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받습니다. 실물자산 투자 접근법은 상당한 자본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접 소유부터 부동산 및 인프라의 유동적 노출을 제공하는 리츠 REITs, 순수 가격 노출을 제공하는 상품 및 선물, 전문 관리해 기관급 자산에 접근하는 사모펀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수단 선택은 가용 자본, 원하는 유동성, 관리 복잡성 수용 의지,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직접 소유는 상당한 자본과 장기 보유 기간에만 적합한 반면 리츠와 펀드는 운영 관여 없이 분산 투자 효과를 추구하는 소규모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실물 자산이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생산적 자산이 일반 물가 상승과 함께 수익과 가치를 창출하는 전형적 인플레이션, 유동자산이 무가치해지는 통화 붕괴 시 유형자산이 가치를 유지하는 경우, 금융자산이 어려움을 겪지만 실물자산이 필수 재화와 서비스를 지속 생산하며 가치를 지탱하는 경제 정책이, 금융시스템 재편으로 유동자산이 소멸되지만 실물자산이 대표하는 생산 능력이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 리셋 시기. 역사적 검증 사례로는 미국 모든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구매력을 유지한 농지, 대공황과 전쟁 속에서도 안정적 수익을 제공한 인프라 자산, 글로벌 통화 위기 시 불을 보존한 원자재 생산 자산 등이 있습니다. 달리오가 All Weather, All Weather. 접근법이라 명명한 이 네 가지 범주를 결합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특정 시나리오 최적화보다 다양한 경제체제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내도록 설계된 배분 비중을 포함합니다. 기준 배분은 성장 잠재력을 제공하는 가격 결정력을 가진 주식 30%, 안정성과 인플레이션 보호를 제공하는 명목 채권 40%와 TIPS,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 15%, 위기보험 역할을 하는 금 7.5%, 인플레이션 및 실물 가치 보호를 제공하는 원자재 및 실물 자산 7.25%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비중은 현재 가치 평가와 경제 환경에 따라 조정 가능한 출발점이지만 붕괴 시나리오 전반에 걸친 분산 투자를 유지하여 다닐 유형의 위기가 포트폴리오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한다. 재조정 원칙은 목표 비중 유지를 위해 상승한 자산을 매도하고 하락한 자산을 매수하는 기계적 역발상 전략을 적용하며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시도하기보다 분기별 또는 연간 일정으로 실행됩니다. 또한 재조정 발동 전 소폭 편차를 허용하는 전술적 범위를 포함해 거래 비용을 절감합니다.
달리오가 채권 및 금과 같은 변동성 낮은 자산에 적정 레버리지를 적용해 자산군 간 위험 기여도를 균등화하는 레버리지 고려 사항은 복잡성을 높이지만 신중하게 실행 가능한 투자자에게 위험 조정 수익률 개선 가능성을 제공하는 정교한 기법입니다. 레버리지 적용은 위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안정적인 저비용 자금 조달이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부적합하지만 기관 투자자는 전문적인 실행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붕괴 방지 포트폴리오를 위한 세금 최적화 전략에는 배당금 부재로 인한 세금 부담과 실물금의 잠재적 가상 이득을 피하기 위해 세금 혜택 계좌에 금을 보유하는 것, 인플레이션 조정분이 과세되지만 적격 배당금이 일부 혜택을 제공하는 과세 계좌에서 TIPS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을 활용하는 것, 장기 자본 이득 처리를 위해 주식을 보유하는 것, 높은 세율 구간에 속할 경우 인플레이션 보호는 포기하더라도 과세 채권 배분을 위해 지방채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상속계획 고려사항에는 상속세 최소화를 위한 실물 자산 명의 설정, 농지 등 유동성 낮은 자산의 가족 승계를 위한 신탁 활용, 자산 매각 없이 상속세 유동성을 확보하는 포트폴리오 구조화가 포함됩니다. 달리오의 4가지 범주에 담긴 궁극적 철학은 다음과 같다. 특정 붕괴 시나리오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겸손, 단일 결과 최적화보다 시나리오 전반적 회복 탄력성 선호, 역사적 붕괴의 주기적 발생으로 인한 준비의 필요성, 과도한 경계가 아닌 신중한 태도, 그리고 수십 년의 장기적 관점을 요구하는 세대를 초월한 보존에 대한 헌신. 이 원칙을 실행하려면 강세장에서 방어 자산이 부진할 때도 배분을 유지하는 규율, 순영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보험 자산 보유에 대한 확신,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자산별 성과 차이를 이해하는 정교함이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불가피한 미래 위기를 통한 부의 보존,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재난을 견딜 수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 그리고 붕괴 시 타인이 손실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활용할 잠재력으로 경기 순환 전반에 걸쳐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가능케 한다. 달리오의 프레임워크 유효성은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가 수백억 달러를 운용하며 여러 위기를 극복한 실적, 역사적 시기를 아우르는 실증적 백테스팅, 경제 기계와 사이클 역학에 대한 이론적 토대, 그리고 과거 붕괴를 견뎌낸 자산군이 구체적 양상은 달라질지라도 미래 위기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상식적 관찰에서 비롯됩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적용 범위는 초고액 자산가를 넘어 진정한 분산 투자와 붕괴 보호를 추구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확장되나 실행 세부 사항은 계좌 규모와 투자 접근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지속적인 관련성은 일시적인 시장 조건이 아닌 근본적인 경제 원리와 인간 본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재 경제 환경이나 시장 구조와 무관하게 교훈을 적용할 수 있어 세대와 경제 사이클을 초월한 부의 보존을 위한 영원한 지혜를 창출한다. 붕괴 보호에서 금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려면 위기 시 역사적 성과와 향후 몇 년간 가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전망적 촉매의 요인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미국이 1971년 근본 위제를 포기했을 때 온스당 $35였던 금값은 1980년 인플레이션 위기 당시 $800 이상으로 정점을 찍으며 10년 만에 20배 이상 상승했다. 이후 20년간 조정기를 거친 후 2001년 $250에서 출발해 2011년 금융위기 당시 $1,900 이상으로 정점을 찍으며 추가로 1배 상승했다. 2011년 이후 2016년까지의 조정기는 주요 강세장 이후 정상적인 조정으로 금값은 $1,000 근처까지 하락한 후 현재 수준인 $2,000 근처까지 상승세를 재개했습니다. 이는 금 사이클이 단연간의 상승세 이후 단연간의 조정기를 거쳐 다음 상승 단계가 시작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패턴은 현재의 높은 정부 부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긴장, 통화 불안정성이 향후 빌릴 10년 내에 1000빌 5,000달러에 이를 수 있는 다음 주요 금 상승 국면을 조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히 가속화된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서구 투자 수요에 집중하는 투자자들이 종종 간과하는 근본적인 지지 요인입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매년 수천 톤의 금을 공동 구매해 왔는데 이는 달러 노출을 피한 외환 보유 다각화 욕구, 달러 표시 증권보다 중립적 자산을 선호하게 만든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서구 금융 시스템에 보유된 외환 준비금과 달리 금은 제재나 동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역사적 패턴, 서구 중앙은행의 금 매도의 전환을 의미한다. 중국은 외환 보유 구성에 대한 전략적 불투명성을 선호하여 공식 수치를 산발적으로만 보고하는데 실제 구매량은 공식 수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투자 심리와 무관하게 금에 대한 지속적인 기초 수요를 창출한다. 중앙은행의 이러한 제도적 수요는 가격 하한선을 제공하며 중앙은행이 계속 축적하는 동안 투자 수요가 급증할 경우 공급 부족 가능성을 만들어 스퀴즈 역학을 유발한다. 광산 공급 제약과 생산 경제성은 향후 10년간 금에 유리한 수급 역학을 조성한다. 금광 산업은 15년 이상 탐사 및 개발에 투자 부족 상태였는데 이는 산업이 생산 증가보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수익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갈되는 기존 광산을 충분한 신규 발견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고 등급 광상이 고갈되면서 평균 광석 등급은 꾸준히 하락했고 광산들은 동일한 금 생산량을 위해 더 많은 암석을 처리해야 해 비용이 증가했다. 금광업의 총지속 비용 AISC은 온스당 평균 첼류런시 1,200달러 수준으로 1,500달러 미만 가격에서는 생산 확대 요인이 제한적입니다. 반면 2,000달러 이상 가격에서는 최대 생산 요인이 발생하지만 광산 개발에 수년이 소요되는 특성상 즉시 증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공급 비탄력성은 수요 급증 시 가격 상승이 주로 공급 증가가 아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다른 상품과 달리 금 가격 상승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합니다. 다양한 투자자 유형과 포트폴리오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금 투자 전략은 초보자의 소규모 금 ETF 투자부터 진지한 투자자의 금고내 상당한 실물 보유까지 다양하다. 초보자 접근법은 포트폴리오의 3.15%를 GLD 또는 IAU 금 ETF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단순성과 유동성을 위해 거래 상대방 위험과 비용 비율을 감수하며 주식 및 채권과 함께 일반 증권 계좌에 보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최소화된다. 중급 접근법은 평판 좋은 딜러로부터 구매한 실물 금화, 안전 금고나 가정용 금고에 보관과 유동성을 위한 ETF 포지션을 조합하여 7.12%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실물 배분은 진정한 붕괴 보호를 제공하는 반면 ETF는 핵심 포지션 주변에 전술적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고급 접근법은 브링크스 브링스. 같은 전문 금고 서비스나 딜러의 할당 계좌를 통해 보관되는 실물 금고에 10빌리어 12% 이상을 할당하고 금 가격 변동에 대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금광 주식 포지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관 옵션, 보험, 세금 영향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은은 금의 보완제로서 고려되며 화폐 금속이자 산업용 원자재라는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위험 수익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은은 역사적으로 금은 비율로 거래되며 평균 1온스 금당 97.77온스의 은으로 거래됩니다. 비율은 고대 15배에서 최근 100배 이상까지 변동했으며 현재 약 85배 수준으로 은이 금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비율이 역사적 평균으로 회귀할 경우 기회를 창출합니다. 전자제품, 태양광 패널,
의료용 등 산업용 수요는 화폐적 용도를 넘어 추가 수요를 창출하며 산업 활동이 활발한 경기 확장기에는 지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은 시장의 규모가 작아 총 시가총액이 금 시장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높습니다. 은은 일반적으로 금의 움직임을 양방향으로 증폭시키며 금이 상승할 때는 2배로 오르고 조정 시에는 2배로 떨어집니다. 균형 잡힌 접근을 위해서는 금 대비 은의 배분을 2:1로 하거나 은의 높은 베타를 노리는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위해 동등한 비중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보호 채권 TIPS 활용에는 TIPS와 일반 채권의 미묘한 차이점 이해와 인플레이션 보호 최적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TIPS 매수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TIPS가 실질 수익률, 인플레이션 조정 후 수익률로 거래되며 실질 수익률은 시장이 예상하는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 (FED) 정책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실질 수익률이 양수일 때, TIPS 수익률이 예상 인플레이션을 초과할 때, TIPS는 인플레이션 보호와 양의 실질 수익을 동시에 제공하여 매력적인 투자처가 됩니다.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TIPS 수익률이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낮을 때, 에도 TIPS는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을 유지하지만 투자자는 실질 구매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반 채권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수년간 마이너스였던 실질 수익률이 현재 플러스로 전환된 환경은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로 TIPS가 고평가되었던 2021년 대비 TIPS에 대한 진입 시점이 더 유리함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인 TIPS 전략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진입 시점을 맞추려 시도하지 않고 6,7안스를 1~2개월에 걸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방식으로 TIPS 포지션을 구축하며 2년에서 20년에 이르는 만기별 사다리 라더를 형성해 정기적인 만기일을 통해 리밸런싱과 현금 흐름을 확보합니다. 인플레이션 보호와 금리 위험 사이의 균형을 위해 중간 만기인 5를 10년 만기에 집중하고 일부 TIPS가 만기되고 인플레이션 조정이 누적됨에 따라 매년 목표 배분으로 리밸런싱합니다. TIPS의 인플레이션 조정액은 만기까지 현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과세 소득을 발생시킨다는 세금 고려 사항으로 인해 가상소득이 과세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 IRA와 같은 세금 혜택 계좌에 더 적합합니다. 다만 과세 대상 투자자는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여 세전 수익률보다 인플레이션 조정 후 세후 실질 수익률이 더 중요해질 경우 인플레이션 보호 혜택을 위해 세금 부담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I 저축채권은 소규모 투자자를 위한 대체 인플레이션 보호 수단으로 개인당 연간 1만 달러 구매 한도로 대규모 포트폴리오 활용은 제한되나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다수 기간 동안 TIPS보다 높은 현재 수익률, 채권 매각 불가 고정가치로만 상환 가능으로 인한 2차 시장 변동성 부재, 이제 대한 주세 면제로 고세율주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 향상. 이 채권 전략은 개인 및 배우자의 연간 최대 구매 한도를 활용해 단연간 포지션을 축적하고 상환 가능 최소 기간인 1년을 초과 보유하며 상환 시 마지막 3개월 이자를 포기하지 않도록 최초 5년간 상환을 피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TIPS가 겪는 시장 가치 변동 없이 인플레이션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 채권을 즉시 매각할 수 없고 조기 상환 시 벌금이 부과되는 유동성 제한으로 인해 I 채권은 포괄적인 인플레이션 보호 전략에서 TIPS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격 결정권 포트폴리오를 위한 주식 선정은 일시적 가격 결정권으로 인해 쇠퇴할 기업과 달리 진정한 지속 가능한 우위를 지닌 기업을 식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닝스타가 대중화했으나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해자 평가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가격 결정력을 창출하는 브랜드, 특허, 규제, 라이선스 등의 무형자산을 보유하는지, 고객이 공급자 변경을 꺼리게 만드는 전환 비용이나 네트워크 효과의 혜택을 보는지, 가격 유연성을 가능케 하는 규모, 프로세스, 입지에서의 비용 우위를 가지는지, 그리고 모든 참여자의 가치를 파괴하는 치열한 가격 전쟁이 아닌 합리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운영되는지를 검토합니다. 각 유형의 구체적 사례로는 설탕물의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하는 코카콜라 브랜드, 양면 네트워크 효과의 혜택을 보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규모의 경제와 운영 효율성으로 비용 우위를 달성한 코스트코, 서비스 지역 내 규제 독점권을 누리는 유틸리티 기업 등이 있다.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을 구분하는 재무 지표로는 투자 자본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15%를 초과하여 투입 자본에 대한 매력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입증하는 것, 경기 순환을 거치며 안정적이거나 확대되는 영업이익률로 비용 변동에도 불구하고 가격 결정력이 수익성을 유지함을 보여주는 것, 부채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이 50% 미만으로 경기 침체를 견딜 수 있는 재무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순이익을 초과하는 자유현금 흐름 창출로 수익이 회계적 허상이 아닌 실제함을 나타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평가 원칙은 일반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 PER, 우측 다수배 미만의 합리적 가격을 지불하되 특정 기업의 역사적 평균과 비교하여 현재 평가가 정상 범위에 비해 과대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을 요구한다. 업종 간 분산 투자는 단일 산업에 대한 집중을 방지하며 소비자의 헬스케어, 기술, 유틸리티, 산업재 분야에 각각 3.5개 종목을 배분하여 총 15개 포지션을 구성함으로써 집중 효과와 분산 위험 감소 간의 균형을 이룬다. 현재 환경에서 가격 결정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보유 종목으로는 필수 가정용품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프록터 앤 갬블, 의료 제품 및 제약 특허를 보유한 존슨 앤 존슨, 전환 비용을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적 특성을 지닌 다양한 사업을 보유한 버크셔 해서웨이, 규모의 경제와 계약 수익을 보유한 폐기물 관리, 규제된 유틸리티 수익률과 재생 에너지 리더십을 보유한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다중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사이클을 견뎌내고 번영한 점, 경쟁 우위를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비즈니스 모델을 적응시킨 점, 장기적 시각과 지능적인 자본 배분을 가진 경영진을 보유한 점, 그리고 저렴하지는 않지만 수십 년에 걸친 총수익에 초점을 맞춘 장기 보유자에게 합리적인 진입점을 제공하는 평가 가치를 공유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실물 자산 투자는 유동성, 부족과 자본 요건이라는 과제에 직면하지만 리츠 REITs와 전문 펀드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글래드스톤 랜드 코퍼레이션, 글래드스톤 랜드 코퍼레이션 이나 팜랜드 파트너스, 팜랜드 파트너스를 통한 농지 투자는 농민에게 임대되어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농지 포트폴리오에 유동적인 상장 접근성을 제공하지만 상장 리츠 거래는 기초 토지 가치와 무관한 변동성을 초래하며 레버리지와 경영진 역량 등 리츠 특유의 위험에 투자자를 노출시킵니다. 와이어하우저, 웨어하우셀, 나 레이오니오 라이오니에를 통한 임야 투자는 생물학적 성장과 토지가치 상승 잠재력을 지닌 목재 및 목제품 생산을 위한 산림 소유권을 제공합니다.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비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 나 아메리칸 타워를 통한 인프라 투자는 인플레이션 연동요금 인상 조항이 적용된 수수료 기반 수익을 창출하는 유료 도로, 유틸리티, 통신타워,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제공합니다. 자본이 100만 달러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진지한 투자자를 위한 직접 농지 소유는 관리 수수료와 공개 시장 변동성을 피하는 가장 순수한 노출을 제공하지만 상당한 실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지 취득 과정은 토양 품질, 수자원 가용성, 기후 패턴,
지역 농업 경제 및 상품 시장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고 농업 시장을 이해하는 전문 중개인과 협력하며 토지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계약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자금 조달을 확보하고 임대료 구조, 유지관리 책임 및 임대 기간을 명시한 농민과의 임대 계약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속적인 관리에는 농가의 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적절한 토지 관리 확보, 임대료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시장 동향 파악, 재산보험 유지 및 재산세 납부, 차세대 상속 또는 기관 투자자, 인근 농가 매각을 통한 최종 처분 계획 수립이 포함됩니다. 전문 펀드 및 투자 플랫폼을 통한 대체 농지 소유 방식이 등장하여 25,000달러, 약 3,400만 원부터 시작하는 낮은 최소 투자금으로 접근성을 제공하면서도 전문적 관리와 지역적 분산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팜투게더나 에이커트레이더 같은 플랫폼은 토양 품질, 수자원 관리, 작물 재배 이력, 임대 조건, 예상 수익률 등에 대한 상세한 투자 설명서를 검토하며 특정 농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토지 투자 기간에 부합하는 아철 10년의 보유 기간, 임대 수입에서 발생하는 연간 배당을 통한 현재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자가 수익금의 비례, 배분을 받는 농장 매각을 포함합니다. 직접 소유 대비 장단점으로는 낮은 최소 자본 요건, 투자자 부담을 줄여주는 전문적 관리, 다수 농장 및 지역 간 지리적 분산이 있지만 플랫폼 수수료 일반적으로 1-2%로 수익 감소, 경영 결정 및 매각 시점에 대한 통제권 제한, 스폰서 재정 어려움, C 플랫폼 리스크 등이 있습니다. 미드스트림 MLP 및 에너지 인프라 펀드를 통한 에너지 인프라 접근은 대규모 신규 인프라가 필요한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받는 파이프라인, 저장시설, 처리시설,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노출을 제공합니다. 마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 MLP 구조는 법인세 없이 소득을 유닛 보유자에게 이전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보유자는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비율을 보고하는 K1 세금 양식을 받습니다. MLP 배당금은 종종 보고된 소득을 초과하여 자본 환원을 발생시키며 이는 세금 기준액을 감소시키고 유닛 매각 시까지 세금을 유예시키는 동시에 유차 반스 8%를 초과하는 높은 현재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엔터프라이즈 프로덕츠 파트너스, 엔터프라이즈 프로덕스 파트너스, 나 에너지 트랜스퍼, 에너지 트랜스퍼 와 같은 특정 MLP는 장기 계약해 석유, 천연가스, 정제 제품을 수송하는 수천 마일의 파이프라인을 소유하여 상품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격리된 안정적인 수수료 기반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선물이나 상품 ETF를 통한 상품 노출은 생산 자산 소유의 운영적 복잡성 없이 농산물, 산업용 금속,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에 대한 순수한 가격 노출을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상품 바스켓을 추적하는 상품 지수 펀드는 분산 투자와 재조정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선물 곡선이 백워데이션 상태일 때 롤 수익을 포착합니다. 다만 선물이 현물보다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콘텐고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롤 수익이 발생해 수익률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 선택은 식량 가격 노출을 제공하는 밀, 옥수수, 대두 등 농산물, 인프라 지출 및 전기화 추세로 혜택을 보는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용 금속, 공급 제약 및 전환 과제로 혜택을 보는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DBA나 에너지용 DBE 같은 전문 ETF를 통한 구현은 접근성 높은 유동성 노출을 제공하지만 롤 비용과 펀드 비용으로 인해 추적 가격이 현물 가격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범주를 종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축에는 경제체제 간 상관관계 패턴 이해와 목표 비중 유지, 재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경제체제 프레임워크는 성장률 상승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 하락의 네 가지 환경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자산이 우수한 성과를 내는 네 가지 사분면을 생성합니다.
성장률 상승 및 인플레이션 상승 환경에서는 가격 결정력 주식과 원자재가 우월한 성과를 내는 반면 채권은 부진합니다. 성장률 상승 및 인플레이션 하락 환경에서는 전통적 주식과 채권이 모두 상승하는 전형적 강세장을 보입니다. 성장률 하락 및 인플레이션 상승 환경에서는 금과 TIPS, 인플레이션 연동 채권가,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주식과 전통적 채권은 모두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하락합니다. 성장률 하락 및 인플레이션 하락 환경에서는 현금과 채권이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주식과 원자재는 디플레이션 또는 불황 속에서 하락합니다. 네 가지 범주 배분은 각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산을 제공하여 어떤 환경이 발생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구체적인 배분 예시로는 가격 결정력 주식의 40% 성장 및 적정 인플레이션 방어, 일반 채권의 25% 안정성 및 디플레이션 방어, TIPS의 15% 명시적 인플레이션 방어, 금의 10% 위기 및 통화 방어, 실물 자산 및 원자재의 10% 실질적 가치 및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배분은 경제 환경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면 금과 TIPS 비중을 늘리고 주가 평가가 매력적이며 성장 전망이 밝으면 주식 비중을 확대하며 경기 침체 위험이 높고 수익률이 매력적일 때는 채권 비중을 증가시킵니다. 주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상승한 자산을 매도하고 하락한 자산을 매수함으로써 규율을 유지하며 약세 시 매수하고 강세 시 매도하는 역발상 포지션을 구현합니다. 올웨더 접근법의 레버리지 고려사항은 채권 및 금과 같은 낮은 변동성 자산에 적정 레버리지를 적용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주식 기여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절대 수익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다. 레버리지 적용은 주식 포지션은 무레버리지로 유지하면서 채권 및 금 포지션의 1.5배 또는 2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식이 포트폴리오 위험을 지배하지 않고 각 자산이 유사한 변동성을 기여하는 위험 균등화를 창출한다. 이 접근법 실행에는 기관 투자자가 선물 시장이나 전문 별도 계좌를 통해 접근 가능한 저비용 안정적 자금 조달이 필요하나 개인 투자자가 적절히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레버리지 방식은 분산 투자 자산의 수익률을 높여 위험 조정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으나 장기 하락 국면에서의 자금 조달 비용, 극심한 변동성 시 마진콜 위험, 정교한 이해를 요하는 실행 복잡성 등 새로운 위험을 동반합니다. 세후 수익을 최적화하는 세금 효율성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채권 및 리츠 리아이타와 같은 세금 비효율적 자산을 세금 혜택 계좌에 배치하는 자산 배분 결정, 주식과 같은 세금 효율적 자산을 과세 계좌에 보유하여 적격 배당금 및 장기 자본 이득 처리를 활용, 시장 하락 시 세금 손실 회수 tax loss harvesting, 평가절하된 포지션을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하고 대체 증권을 통해 유사한 노출을 유지하며 세율이 높은 경우 과세 계좌 채권 배분에 과세 채권 대신 지방채 사용시장 하락기에는 평가손실 포지션을 매도해 손실을 실현하여 다른 이익을 상쇄하는 동시에 대체 증권을 통해 유사한 노출을 유지하는 세금 손실 수확, 그리고 고세율 구간에 속할 경우 과세 계좌 채권 배분 시 과세 채권 대신 지방채를 활용하여 세금 면제를 대가로 낮은 수익률을 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별 세금 고려사항으로는 실물 형태의 금 보유 시 일부 관할구역에서 구매 시 주 판매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ETF금은 판매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 거주지 주발행 지방채는 연방세와 주세를 모두 회피하는 반면 타주 지방채는 여전히 주세 대상이 된다는 점,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주소득세가 높은 주에서는 수익률이 낮더라도 면세 채권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상속계획 통합은 자산명의 변경을 통한 상속세 최소화, 분배 통제 및 채권자 이혼으로부터의 자산 보호를 위한 신탁 설립, 연간 공제 및 평생 면제 한도를 활용한
생전 자산, 이전 프로그램 구축, 복잡한 구조의 적절한 실행을 위한 법률 세무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부의 세대 간 보존을 보장합니다. 부동산 및 농지 관련 구체적 고려사항으로는 가족 유한책임회사 LLP 또는 유한책임회사 LLC를 통해 토지를 보유하여 상속세 목적상 할인된 가치로 지분 증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 토지 보존과 동시에 소득세 공제 및 상속세 감면을 제공하는 보정원 설정, 그리고 고령 세대에게 소득을 제공하면서 점진적으로 차세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 또는 임대구조 설계 등이 포함됩니다. 달리오의 4대 붕괴 방지 투자 범주를 실행 가능한 개인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종합하려면 개인의 상황, 위험 감내 능력, 투자 기간, 실행 역량을 솔직히 평가하여 각 범주에 대한 적절한 배분과 노출을 확보할 구체적 수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은퇴까지 수십 년이 남은 젊은 투자자이자 높은 위험 감내 능력을 가진 경우 주식 비중을 약 90%로 강조하고 다른 범주에 적정 비중을 배분해 일부 보호를 제공하되 성장 자산에 집중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퇴가 임박한 고령 투자자이자 낮은 위험 감내 능력을 가진 경우 채권과 금 비중을 약 60%로 강조하고 적정 주식 배분을 통해 일부 성장을 추구하되 자본 보존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실행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1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포트폴리오는 ETF와 뮤추얼 펀드를 통해 범주에 접근하는 반면 1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포트폴리오는 직접적인 실물 자산 소유권과 더 정교한 구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조정 과정에는 분기별 또는 연간 검토가 포함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평가합니다. 목표 배분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 재조정 필요성, 경제 환경 변화로 기준 비중의 전술적 조정 필요성, 특정 보유 자산의 근본적 악화로 교체 필요성, 연령, 소득 위험, 감내 능력 등 개인 사정 변화로 전략 수정 필요성, 강세장에서 방어 자산이 부진할 때에도 배분 비율을 유지하는 규율은 보험이 불필요해 보일 때 전략을 포기했다가 폭락 시 필요성을 깨닫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약세장에서 성장 자산이 부진할 때에도 배분 비율을 유지하는 규율은 바닥에서 패닉 매도로 손실을 확정하는 대신 재조정하여 적의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합니다. 달리오 프레임워크의 최종 통찰은 다음과 같다. 진정한 분산 투자는 위기 시 함께 하락하는 다수 자산 보유가 아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산기한 성과를 내는 자산 보유를 요구한다. 붕괴 사례 연구는 구체적 차이는 있더라도 차기 위기 대비 청사진을 제공한다. 미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겸손함은 단일 결과에 베팅하기보다 다중 시나리오 대비를 정당화한다.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부의 보존은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관점을 요구하며 방어적 포지션의 단기적 저성과를 장기적 보호와 복리 효과를 얻기 위한 대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달리오의 프레임워크를 따라 붕괴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투자자를 위한 실질적 실행, 로드맵은 체계적 접근을 창출하는 평가, 실행, 지속적 관리로 진행되는 구체적 단계들을 포함한다. 초기 평가 단계에서는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을 솔직히 평가해 집중 위험이나 붕괴 대비 보호의 공백을 식별하고 대략적 추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자산군별 실제 배분 비율을 계산해 숨겨진 집중도를 발견하며 특정 보유 종목을 검토해 상관관계가 높은 자산에 대한 허위 다각화가 아닌 진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종목을 판별하고 변경 전 현재 위험 노출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확립해야 한다. 철저한 평가를 통해 흔히 발견되는 점은 전통적인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가 예상보다 낮은 분산 효과를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에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하락할 수 있으며 금이나 실물 자산 노출이 부족할 경우 포트폴리오가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위기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개인의 상황과 실질적 제약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구체적인 목표 배분으로 전환합니다. 목표 배분 결정에는 연령과 투자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젊은 투자자는 더 큰 변동성과 주식 집중도를 수용할 수 있는 반면 고령 투자자는 더 큰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과거 시장 하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평가하여 시장 붕괴 시에도 원칙을 지켰는지, 아니면 바닥에서 패닉 매도를 했는지 확인함으로써 위험 감내 능력을 솔직히 평가해야 합니다. 유동성 요구를 평가하여 비상시 자산 매각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현금 또는 유동성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상황을 반영하여 과세 계좌와 세금 혜택 계좌 중 어느 쪽이 포트폴리오에서 우위를 차지하는지 결정함으로써 최적의 자산 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설계는 고소득 젊은 층의 경우 주식 55%, 채권 25%, 금 10%, 실물자산 10%로 공격적일 수 있으며, 은퇴자의 경우 주식 30%, 채권 40%, 금 15%, 실물자산 15%로 보수적일 수 있고, 중년 투자자의 경우 주식 45%, 채권 30%, 금 12%, 실물자산 13%로 균형 잡힌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시장 타이밍을 피하면서 거래 비용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매입을 통해 계획을 실행합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은 6-12개월에 걸쳐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등한 금액을 투자하여 시장 정점에서 모든 자금을 투자할 위험을 줄이고 완벽한 시점을 무기한 기다리기보다 실제 실행을 보장합니다. 구체적인 매입 순서는 위기 대비 기초보험으로서 금 포지션 구축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인 TIPS 물가 연동 채권, 그 다음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나 펀드를 통한 실물 자산 노출, 마지막으로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을 연구하여 선별한 개별주 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용 관리는 적절한 경우 저비용 ETF 활용, 수수료 없는 거래를 제공하는 중개사 선택을 통한 거래 수수료 최소화, 과도한 거래로 인한 세금 및 수수료 발생 방지, 구축 단계에서 과세 대상, 사건 발생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실행 기간은 6개월에서 18개월로 신중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충분한 연구 없이 포지션에 급하게 진입해야 하는 압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지 단계에서는 시장 변동 속에서도 규율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 리밸런싱을 수행합니다. 분기별 검토 과정에서는 목표 대비 현재 자산 배분을 분석하여 상당한 편차를 확인하고 개별 보유 종목을 검토하여 기본적 악화나 교체 필요 상황 발생 여부를 점검하며 경제 환경을 평가하여 기준 비중에 대한 전술적 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또한 관찰 내용과 결정을 문서화하여 규율 유지 근거를 마련하고 결과로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간 재조정에서는 목표 비중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를 실행합니다. 상승한 자산을 매도하고 하락한 자산을 매수하는 기계적 반대 접근법을 적용하며 세금 영향을 고려하여 최적의 세금 처리를 위한 매도 시점을 조정하거나 손실을 실현해 이익을 상쇄합니다. 또한 은퇴, 상속 또는 적절한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생애 사건 등 변경된 상황을 업데이트합니다. 다양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붕괴 방지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 규율은 최악의 순간의 전략을 포기하는 투자자와 성공적인 장기 투자자를 구분합니다. 강세장 규율에는 금과 방어적 자산을 포기하고 인기 성장주 수익률을 좇는 유혹을 견디는 것, 주식이 오르기만 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채권과 금을 사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재조정 규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보험은 필요할 때까지 항상 비싸게 느껴지지만 그때는 구매하기엔 너무 늦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약세장에서의 규율은 비관론이 극에 달하고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채권과 금을 매도해 주식을 매수하는 재조정 용기를 요구한다.
현재 위기로 인한 공포에 굴복하기보다 역사적 증거에 기반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며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고 통념이 위험 회피를 권할 때야말로 가장 큰 기회가 도래함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과 지속적인 학습 요소는 배분 규칙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전략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도록 보장한다. 추천 도서로는 정부 채무 불이행과 통화 붕괴 사례를 다룬 대규모 부채 위기 극복 원칙, 수세기 동안 제국의 흥망성쇠를 분석한 변화하는 세계 질서, 그리고 올웨더 포트폴리오 구성과 경제체제 분석을 설명하는 브리즈워터 연구 보고서들이 포함된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8년 금융위기, 다양한 초인플레이션, 대공황 등 과거 위기 사례 연구는 패턴 인식을 제공하여 현재 위기 속에서도 과거 세대가 더 심각한 상황을 극복했음을 상기하며 관점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일상의 잡음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현재 환경이 역사적 패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하며 경험과 변화된 상황에 기반해 실행 방안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과 기대치와 측정 체계는 비현실적 희망이나 건전한 전략의 조기 포기에서 오는 실망을 피하는 현실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붕괴 방지 포트폴리오의 현실적 장기 수익 기대치는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연간 보전 8%로 재앙적 손실로부터 보호하면서 진정한 부의 성장을 제공합니다. 이는 훨씬 높은 변동성과 폭락 위험을 가진 전통적 주식 중심 포트폴리오의 8.2% 기대치와 대비됩니다. 단기적 성과가 아닌 말 10년의 완전한 시장 주기 동안 측정함으로써 일시적 부진에 과잉 반응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추종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순수 주가지수보다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반영하는 적절한 벤치마크와 비교하며 변동성이나 하락폭 경험은 고려하지 않은 절대 수익 극대화보다 수용 가능한 위험 조정 수익률 달성에 집중합니다. 성공의 정의는 다음 위기에서도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투자자들은 상당한 영구적 손실을 입는 반면 포트폴리오는 어떤 재앙적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견딜 수 있다는 확신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으며 수십 년에 걸쳐 재앙적 중단 없이 부를 꾸준히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달리오의 4가지 붕괴 방지 범주를 개인 재무 계획에 최종 통합하는 것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비상자금, 보험, 경력 자본, 가족 지원 등 포괄적 재무 안전의 한 구성 요소임을 인식하여 종합적 접근법을 창출함을 의미합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현금 또는 머니마켓 펀드로 구성된 비상자금은 실직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으로 불리한 시기에 강제적인 투자자산 매각을 방지한다. 적절한 생명보험, 장애보험, 건강보험, 재산보험을 포함한 보험은 분산된 투자 포트폴리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보험 가능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한다. 시장성 있는 기술, 전문적 인맥, 적응력을 유지함으로써 확보하는 경력 자본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어려움 속 상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가족 관계는 재정적 자원을 넘어선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궁극적 결론은 레이 달리오의 4가지 투자 범주, 금, 인플레이션 보호 채권, 가격 결정력 주식, 생산적 실물 자산, 가,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경제 침체, 시스템 불안정 등 불가피한 미래 붕괴를 통해 부를 보호하는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각 범주가 서로 다른 실패 모드를 다루기 때문이며 세계와 국가를 초월한 역사적 증거가 이론적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성과를 입증합니다. 또한 구현이 초보 유층이나 기관 자원이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도 접근 가능하며 정교함과 규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경제정체, 시스템 불안정 등 서로 다른 실패 모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국가별 역사적 증거가
이론적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성과를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정교함과 규율이 필요하지만 초보 유충이나 기관 자원이 아닌 일반 투자자도 접근 가능한 실행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시장 상황이 아닌 인간 본성과 경제 주기에 관한 영원한 원칙에 기반한 프레임워크이므로 교훈이 미래에도 무기한 적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솔직한 자기평가,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시장 극단 상황 속 지속적인 규율, 끊임없는 학습, 그리고 포괄적인 재무 계획과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대와 경제 사이클을 초월한 보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특정 위기의 본질이 발생 시점까지 알려지지 않더라도 포트폴리오가 어떤 위기에도 견딜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